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이제 6세기 삼국해양쟁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 자, 6세기 고구려는 안원왕 그리고 양원왕 그리고 평원왕 이렇게 되는데, 자, 6세기 때의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 그렇게 고구려에서는 다룰 게 없어. 고구려는 이미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고구려 내에서의 내분이 많았던, 그리고 특히 안원왕 때는 귀족들이 외척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추군과 세군으로 나눠져서 아주 갈등 양상이 심화되었던 상황이야. 그래서 양원왕 때는 아예 한강을 빼앗기게 되었고, 평원왕 때는 대성산성에서 장안성으로 옮기긴 하였는데, 어쨌든 이때부터는 이제 온달 장군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한강을 빼앗긴 이후의 상황으로 꼭 기억해두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백제와 신라의 상황이 되겠지. 자, 먼저 백제 무령왕부터 보도록 하자. 무령왕 캐릭. 무령왕은 웅진시대였지. 웅진시대 때는 백제의 큰 위기의 모습이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해보자고. 동성왕 때에 낮에 혼인동맹까지 맺었지만 백가의 난으로 죽임을 당했잖아, 왕이. 그래서 무령왕은 왕족을 22군데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게끔 했던 거야. 22담로라고 하지. 그리고 자, 웅진시대 때의 큰 한계점, 대외관계에서 소외된 모습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 대외관계를 다시 펼쳐야겠지, 백제도. 그래서 남조와의 교류, 외와의 교류를 확대했다 볼 수 있어. 특히 남조의 양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백제의 사신이 남조에도 파견되었고, 그 사신의 모습이 벽화로도 남아있어. 양직공도라고 하지. 자, 무령왕은 죽은 다음에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었는데, 이 벽돌은 우리의 고유의 양식이 아니었고 중국 양식이라는 걸 기억해두자. 자, 외화 교류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양이, 고안무 같은 사람이 당시 일본에 유학을 전파했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아, 정규 수업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고양이가 어떻게 울어? 야옹 야옹 무령 무령. 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정규 수업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자, 이런 것도 조금씩 가미되면 좋잖아. 자, 다음 성왕 살펴보도록 하자. 자, 성왕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웅진시대가 아니라 사비시대로 바꿨어. 그래서 웅진에서 벗어나고 사비시대 때의 새로운 중흥을 위한 노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성왕 되겠다. 사비시대 때의 중흥을 추구했던 인물이 성왕 되겠다. 자, 사비 부여로 천도한 다음에 바로 국호도 남부여로 바꿨다. 자, 사비 부여에는 부소산성, 바로 나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백제 불교를 더욱더 발달시켰는데, 특히 불교의 원산지, 불교가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은 바로 인도였잖아. 그 인도에서 공부했던 겸익이 돌아왔어. 그래서 불교의 교단도 많이 정비했다 볼 수 있겠고, 22개의 실무관청도 만들었고, 중앙과 지방 제도 정비, 오방 정비도 했었다. 노리다치게라는 사람이 일본에 불교 전파했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자, 그런데 우리 정규 수업 때 어떻게 갔냐면, 성왕은 A 시기가 있고 성왕은 B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사비천도 남부여 국호 계층이 성왕의 초창기 때 모습이고, 성왕의 본격적 업적들은 다 B로 보면 되겠다. A와 B 순서 이 정도는 꼭 체크해두자. 자, 그리고 이제 성왕이 바로 신라와 함께 한강 차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는 진흥왕과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진흥왕과 자 함께 보는 걸로 하겠고, 자, 이제 신라의 상황 가볼게. 이번에 캐릭을 연상하라, 이런 새로운 학습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캐릭, 자, 특히 지증왕의 캐릭이 아주 좋은 캐릭이 있어. 자, 지증왕의 캐릭터는 요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Follow me China야. Follow me, 바로 차이나. 자, 고구려를 통해서 당시 선전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었잖아. 그런데 지증왕 때에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하고 직접 교역함에 따라, 바로 중국의 문물을 많이 수용함에 따라 바로 한화 정책, 중국식 제도 개편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전통적인 신라의 고유의 국호 사로국을 신라로 바꿨고, 덕업을 새롭게 하여 사방을 망라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 중국식 왕후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식 지방 제도의 개편, 주군 제도를 정비했고,
자, 중국은 또 이때 순장을 또 많이 못하게 했는데 그러한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지증왕 때야. 순장을 금지했고 대신 소가 밭을 가는 우경을 장려해서 노동력 그리고 군사력도 강화시켰다 볼 수 있겠지. 자, 시장, 동시라고 하는 시장도 있었고 동시를 감독하는 동시전이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고 아시촌 소경은 이거는 제도사 때 자세히 다룰 텐데 어쨌든 소경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지증왕 때라 볼 수 있겠어. 지증왕 때는 귀족들의 재산 분쟁을 처리하는 영일 냉수립이 만든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고 자, 이사부 장군이 바로 실직주 그 지역의 군주가 되면서 바로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이사부 나온다고 무조건 지증왕이 아니라 이사부는 그 이후에 법흥왕, 진흥왕 때도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를 꼭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우상국 정복은 지증왕 때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제 법흥왕을 살펴보도록 할게. 법흥왕의 캐릭. 자, 법흥왕의 캐릭은 시스템 정비에 능했던 인물이야. 이 사실이 법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내용이지만 이 법, 시스템, 법 체계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보자고. 국방 시스템 정비. 그래서 병부라고 하는 국방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모모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다 법흥왕 때거든. 율령, 법 체계 시스템이지. 관등 관복도 그래서 나온 게 된 거고. 자, 바로 종교 시스템 정비지. 그래서 불교 공인 이차돈의 순교가 바탕이 되었어. 자, 그래서 이차돈 순교비를 백률사 석당이라고도 하지. 이건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어. 자, 그리고 정복 활동, 정복 시스템, 바로 약한 금강가야 정복했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시스템, 건원연호, 신라에서는 최초의 연호라 볼 수 있겠지. 건원연호 제정하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기억하고 상대등을 설치했던 건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보면 돼. 불교 공인한 다음에 이렇게 상대등 설치한 건데 바로 국방은 병부가, 행정은 상대등이 담당하게끔 했지. 행정 시스템 정비. 골품제, 신라의 특수한 신분제도 골품제도를 정비했고 골품 시스템 정비 이렇게 하면 될까? 율령을 반포했는데 그 반포의 근거가 울진 봉평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영천 청제비는 제방 쌓는 과정에서 부역 동원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법흥왕 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진흥왕 그리고 성왕을 같이 좀 이해해야 되겠어. 진흥왕은 이렇게 할까? 진, 한강역을 진출했다. 그러면서 아예 독차지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먼저 화랑도를 군대화시켰고 화랑도 개편. 자, 그리고 밑에 다양한 내용들은 우리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먼저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 성왕과 함께 더불어서 봐야겠지. 자, 성왕과 함께 한강을 차지했어. 그런데 한강 하류 쪽은 백제가, 한강 상류 쪽은 신라가 차지했지. 특히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한 다음에 단양적 선비를 세웠던 것도 꼭 기억해 줘야겠지.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했었고 백제가 갑자기 신라의 기습을 당한 거지. 자, 그래서 당시 백제가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성왕의 아들 창왕이 큰 활약을 펼쳤었고 자, 그 창왕의 활약으로 신라를 많이 격퇴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성왕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 얼마나 뛰어나 얼마나 듬직해.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성왕이 방심했었잖아. 한 50여 명밖에 데리고 안 갔었던 것이었고 성왕을 애워쌌던 신라 관산성 정투에서 성왕을 죽였지. 김무력 장군과 노비 도두의 활약이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한 상태, 심지어 성왕까지 죽인 상태. 그래서 안정적으로 북한산 순수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대가를 정복하는 과정에선 창령비 세우게 되었고 함경도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선 황초령비, 마울령비까지 세웠다.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금 얘기했던 전후관계 순서가 매우 중요했고 특히 진흥왕이 직접 순행해서 세웠던 4개의 순수비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성왕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창왕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그래서 창왕의 여동생 매영공주가 아버지를 기리면서 사리를 봉양했다는 내용이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창왕은 아들이 또 일찍 죽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지.
그래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왕응사지 사리기라는 것도 창왕 때 만들어졌다는 이 내용들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었어.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못다 했던 진흥왕의 업적 좀 더 봐야겠지. 진흥왕, 우리 아까 전에 버풍왕 때 불교 공인했잖아. 그럼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진흥왕 때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불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야겠지. 그래서 진흥왕 때 황룡사라는 절도 만들었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제왕 전륜성왕으로 본인을 자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고구려가 불교가 훨씬 더 발전했었잖아. 더 역사가 깊지. 그래서 고구려 출신의 해량을 바로 거칠부가 데리고 왔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자, 연호는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호를 써기도 했었고, 자, 꼭 기억해둘 것 중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해둘 것은 한강유역을 독차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항성, 남양만 일대라 볼 수 있어. 당항성을 축조하여서 중국과 직교역도 하면서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지. 그리고 대가여 정복하는 과정에서 도설지왕이 항복했었다라는 거고, 거칠부가 역사서 국사를 편찬했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자. 진흥왕 때 행정기관 품주가 있었는데 이 품주가 나중에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되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진흥왕 바로 6세기 신라의 전성기의 왕을 확인해 보았는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항쟁의 마지막 시간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